또 시민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민한테 시민까지 다녀왔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 보는 동안에 계속 네, 감사합니다. BK뉴스의 이기종입니다. 여러 질문이 간단하게 여쭤보고 있습니다. 방금 베트남을 하면서 여러 협력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비공개 건이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이거는 뭐 비공개 할 만한 일도 아니고 지금 한 일을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비공개 건은 없습니다. 세종의 같이 이유진 기자입니다. 이번 출장 성과가 향후 2027년 세계에 대한 경기대 준비에 어떤 연계가 되는지, 그리고 출장 중 만난 현지 진출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어떤 현안이 논의되었는지와 한글 문화도시 세종의 이상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계획과 이번 출장의 결과를 세종시 정책 및 사업에 어떻게 반영할 예정인가 말씀해 주실까요? 유대회에 관련된 얘기는 뭐 직접 이것만을 위해서 논의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우리 세종시를 소개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도시의 대학생들이 여기 참여하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논의를 제가 특별히 하지는 않았다. 유대회를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지 기업들의 관심사인데 관세 문제입니다.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관세가 우리나라 25%잖아요. 베트남 4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베트남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제품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게 베트남 기업이 아니고 우리 기업이 많단 말이에요. 일본 기업하고 우리 기업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관세가 40% 부과되면 우리 기업이 베트남 공장에서 베트남 제품으로 나가는 데 매겨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앞으로 대미 수출할 때 관세 문제를 어떻게 분담하고, 또 우리가 한국 측하고 베트남 현지 기업 측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논의할 것인가 라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고 초미의 심각한 문제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 정책으로서는 저는 뭐 늘 말씀드리시지만 제가 우리 세종시의 5대 비전을 발표했죠. 첫째 행정수도 완성, 그리고 한글문화도시, 세 번째 자본도시, 네 번째 박물관 도시, 다섯 번째 스마트 시티였습니다. 여러 번 제가 대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게 우리가 세종시가 나가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스마트 시티 부분은 각 도시와 연결할 점이 굉장히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행히 각 도시에서 한국의 스마트 시티 내지는 IT 수준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사카에서 동경에서 만났나요? 오사카에서 만났죠, 그 주민들. 오사카에서 만났지. 오사카 맞지? 오사카에서 그 일본의 국회의원이죠, 정의원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면서 이 스마트 시티에 관한 얘기도 하고 세종시의 행정수도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한번 오고 싶다. 그래서 이번 일요일날 일본 중의원 일단이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대요. 일요일이라도 좋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오면 그 세종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아마 최초의 일본인 국회의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그런 정도로 지평을 넓혀갈 생각이고, 그분들이 오면 세종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또 그들과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라는 것을 얘기를 할까. 출장, 예. 네, 원대리 김영기자입니다. 베트남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한글 교육과 관련해서는 다문화 과정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네, 세종시에도 특히 그 베트남 관련 다문화 과정이 있을 것인데,
한국의 그 결혼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을 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그 인터뷰를 받고 한국에 올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데, 혹시 거기에 관련하여 그 말씀 나누신 부분이 한국의 그 지사님과 있으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다문화 가정 한글 교육에 대한 세종시와 베트남 간의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유, 대단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베트남을 가기 전에 우리 세종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여성들을 만나고 갔어요. 그분들을 간담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베트남 우리 다문화 가족 여성들도 많이 있었어요. 필리핀에서도 왔고 그러는데, 제가 주문한 내용은, 주문했다기보다는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토론하면서, 지금 베트남에 가니까, 제가 통계를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 수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제1 외국어가, 제1 외국어입니다. 우리는 영어입니다.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제1 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베트남의 젊은 사람들은 영어 이상으로 한국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그 국가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트남의 젊은 층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 대학교,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여러 가지 공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확장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래서 여기 사는 베트남 다문화 가정분들한테 한국말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뭐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베트남에 현지에 있는 베트남 젊은이들한테 한국어를 가리키는 유튜브를 한번 해봐라. 그 유튜브를 통해서 베트남인이 베트남에 있는 현지 젊은이들한테 한국어를 가리키는 유튜브 만든다면 그것 꽤 돈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굉장히 좋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지금 가족센터죠, 우리 거기하고 한번 협력해서 유튜브 만드는 방법, 그런 것들을 교육시켜서 그들한테도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게 결국은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고, 그런 걸 확장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리고 한국에 굉장히 오고 싶어 하고 그렇다고 해요.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어차피 우리나라도 다인종 국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람직하게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인종 국가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언어 공동체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데서야 공동체가 될 수 없죠. 그 한국어를 가리키는 중심센터 도시가 세종시이다. 그래 한글 문화 도시다. 라는 그런 뚜렷한 우리가 철학을 갖고 거기 그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민의 관심사가 이제 대선에 앞서서 행정 수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장 가 있었지만 우리가 각 당에 우리 세종시의 대선 공약과 관련돼서 많이 언론은 보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3개 분야의 26건 과제 15조에 달하는 대선 공약, 정책 자료집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각 당에서 취사 선택을 하겠죠. 그런 부분을 또 각 당하고 서로 협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제공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총리에 관심이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공약이 있죠. 26건 과제가 있는데 행정 수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또 더불어민주당, 또 개혁신당, 모든 정치권에서 후보들이 대부분의 공약으로 세종시의 대통령실과 국회 완전 이전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걸었는데,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40만 우리 세종 시민이 가장 바랬던 영원 아니었겠어요. 정말 두 손을 들어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당이 아니라 모든 당에, 대선 후보를 낸 모든 당의 후보들이 약속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헛공약이 아니라 실행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제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2년 7월에 제가 취임을 하고, 그리고 딱 1년을 맞이하는 23년 6월에 제가 행정수도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 개헌에는 우리 대통령실과 국회가 완전히 이전이 된다라는 내용을 담았고,
그렇게 할 적에 개헌의 내용에 이원 양원제 부분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양원제 얘기라든가 또는 행정수도 세종을 만드는 건 거의 시대 정신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얘기할 적에는 뭐 우리 지역에서만 뭐 관심을 좀 보여주시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는 못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게 거의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제가 말씀드린 또 제가 생각한 것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에서 저는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뜻하는 것이 그대로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수도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드시 된다.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토론회나 어떤 포럼에서도 행정수도 개헌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는 이미 끝난 얘기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만 논의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꼭 그렇게 되었어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대통령실을 어떤 경로로 세종시에 오게 할 것이냐 국회를 어떻게 오게 할 것이냐 언제까지 오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제 총리의 관심이고 초점이 있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이 당위로는 지났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또 시장으로서 정말 그 가슴이 뿌듯해지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행정수도가 되는 데 있어서 걸어야 될 또 넘어야 될 벽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방시대위원장 우동기 위원장도 이틀 전에 만났고요. 그리고 특별자치시도협의회 그리고 지방의 시도지사협의회, 지의회 의장협의회, 4대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만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하고 가능한 긴밀히 협력을 해서 우리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촉구도 하고 이것이 공약으로 끝나고 실행이 되지 않는 그런 전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꼭 저와 우리 시만 공공 분야에서만 추진할 일이 아니고 제가 올해 세종사랑 시민연합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세종사랑 시민연합회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종사랑 시민연합회가 요즘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해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해외에 가 있다 보니 옥사니즘 대전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가 있어서 거기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청권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벌인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대대적으로 반영합니다. 뭐 이것은 여야를 떠나고 정치권을 떠나서 우리 충청민들의 영혼인 만큼 세종사랑 시민연합회하고 대전 네트워크라니까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국적으로 서명을 한다는 데는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하고 또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각자가 할 수 있는 길을 통해서 서로가 협력해서 또 반드시 이뤄내자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정수도에 관해서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죠? 아까 이런 예, 그러니까 아까 제 질문이 좀 잘려가지고 의도는 파악을 하셨겠지만 해양수산부를 구사를 넘기겠다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논평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각 정당의 이제 건의하는 26개 공약 중에서 시장님이 3년 전 공약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공약이 됐던 중입자 암치료 치료센터가 이제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해수부 이전 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세종으로 행정수도로 옮긴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균형 발전 때문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입지를 왜 여기다 잡았습니까? 바로 모든 공무원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쉽고 중심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 지역에서 2시간이면 다 도착이 됩니다. 서울만 해도 어느 지역에서는 4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세종시에 국가행정기관 45개를 이전시킨 건데 여기에 있는 기관을 만약에 부산으로 옮긴다. 그러면 첫째 문제가 만약에 항만이 있는 문제, 항만이 있는 지역 또는 해상에 관한 수산업을 하는 인천이라든가 다른 강원도도 있을 것이고 서해안에 많을 텐데 부산까지 간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수부에 관련된 분들의 해수부 출장이 부산까지 가는 것들이 합리적으로 맞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이 해운 항만의 중심 어떤 메카로서 키우기 위해서 해수부를 옮긴다라는 것도 지역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큰 범위에서 생각을 해줄 때 그것이 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중앙부처를 지금 45개 기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의 장차관들이 근무하는 그런 날짜가 일주일에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국회, 대통령실, 각 정당 사무소가 다 서울에 있으니 거기에 볼 일이 있는 분들은 서울에서 또 출퇴근하거나 거기에 며칠 동안 상주하고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기관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불합리한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발전이나 지방 분권을 위해서 대통령실과 국회도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에 규모의 경제, 집중의 어떤 이득을 찾겠다 하는 것인데 거기서 또 빼가지고 가면 해수부 장관은 부산에서 며칠이나 근무할 수 있을까요? 국무회의를 하려도 세종에 와야 될 것이고 국무총리하고 국무조정을 할 때도 결국 공무원들이 세종에 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이 국정 효율성의 합리적인 것이냐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세종시장으로서 어느 지역이 옳다기가 무조건 세종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편은 아니에요. 제가 지역 이기주의나 아니면 세종시에 좋은 거 다 갖다 달라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그리고 효과성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바람직할 것이냐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사항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중립자가 속기 말씀드렸는데 중립자가 속기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그것이 작년에 23년도 제가 12월 달에 도시바 중립자 취하고 그때 MOC를 맺었어요. 지금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좀 낮점들이 있어요. 국가가 추진했다면 딱 찍어가지고 예산 충당하면 되는 건데 이게 예산 규모도 크고 하다 보니 민간에서 여러 가지 입지 문제라든가 또는 자금 동원하는 문제들이 다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도 추진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대통령 공약상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제가 이거는 대통령 공약으로 삼아서 대통령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조속하게 중자 가족의 암치료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다음 대통령 공약을 얼마든지 제가 제시할 용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